곱하기 삼각함수 활용. 오늘 첫 번째 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는 삼각함수 활용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외접원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ABC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외접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고, 각 변의 길이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은 상태에서 이제 성립하는 법칙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다라고 부르는데, 그 법칙을 우선 유도를 조금 해보면, 자, 우리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호를 갖는 원주각의 크기는 동일하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요거를 지름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게 그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 있는 요 점을 A 다시점이라고 하면 A 각의 크기와 A 다시 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얘가 지름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직각일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인을 사용을 하면 사인 A다 라고 쓰면, 사인 A는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가 되니까 얘가 2R분의 A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2R 형태로 고쳐보면 얘는 2R은 사인 A분의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됐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비각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자, 요 그림에다 그대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호로 갖고 원주각을 같게 만들려고 어느 방향으로 그어주면 되나? B를 원주각으로 가지려면, 자, A 각이 바라보는 쪽에서 쭉 그어냈으니까, 아이고 좀 빗나갔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어주면 요 각의 크기도 B 다시라고 하면 이 각의 크기는 B와도 동일해질 거고, 요 각하고 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조금 빗나가긴 했어. 지금 같은 호로 갖는 같은 이렇게가 원주각이고, 지금 이렇게가 원주각이잖아요. 되겠어요? 그림이 안 맞아 보여? 삐딱해서 그런가? 내 눈에는 맞아 보이는데. 자, 요각하고 요각하고 요각이 같죠. 그지? 그래요. 자, 이렇게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겠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인 B를 사용을 하면 사인 B는 마찬가지로 2R분의 B라고 쓸 수 있죠. 그럼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사인 C를 써보면 사인 C는 마찬가지로 2R분의 C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여기도 2R은 사인 B분의 B다. 그리고 여기도 2R은 사인 C분의 C다 라고 고쳤을 수 있네요. 그러면 좌변들이 다 2R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인 법칙으로서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그리고 사인 C분의 C가 2R로 모두 동일하다라는 사인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죠. 됐어요? 자, 이제 이 사인 법칙은 우리가 어느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결국 하나의 각을 줘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변인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한 각 또는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 또는 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A각을 알고 A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B각을 주어주면 B변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C변을 주어주면 C각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각과 변이 있으면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사인 법칙이 되겠고, 자, 변형식이라고 해봤자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유도할 때 나왔던 그 식이에요. 첫 번째 1번식은 우리가 유도할 때 나왔던 그 식이죠.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우리가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A라는 변은 우리가 2R sin A다라고 쓸 수 있고, B라는 변도 우리가 2R sin B라고 쓸 수 있고, C라는 변의 길이도 2R sin C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네요.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 2번의 식들을 모두 유도해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 3번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대 얘는 결국 얘 대 얘와 같겠죠. 근데 여기서 2R은 공통이니까 약분해버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와 같더라.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각의 B가 결국 해당되는 각 변의 길이의 B는 아니죠.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각 변의 길이의 B와 같고, 대신에 각이 크면 클수록 변의 길이는 당연히 크겠죠. 되겠어요? sin 값은 커질 테니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법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삼각형이 성립하려면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냥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 내용이 되겠고, 자, 요거 가지고 오늘 1번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105도고요. 그리고 각 C가 우리가 45도이고 AC가 10일 때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이 주어진 상태에서 105, 45도를 줬다는 게 여기가 결국 여기 더하면 15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30을 준 거죠. 그래서 한 각과 한 변을 준 상태에서 나는 각의 크기를 주어진 상태에서 어디를 구하고 싶어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거는 sin 30분의 얼마가 12, 결국 sin 45도분의 AB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sin 30은 얼마? 그치, 2분의 1. 그러면 역수로 뒤집을 테니까 20이 될 거고, 거기가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 AB다 라고 써주면 결국 AB의 길이는 얘랑 곱해지는 거니까 10루트 2다 라고 써지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을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각 A가 45도고요. 각 C는 75도이고 AC가 3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그려버려요. 자, 이번에는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120도고요. 그럼 여기가 60도인 거네요. 그죠? 그러면 한 각과 마주보는 대변을 주어주고 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sin 60도분의 얼마가 3이 2R이다 라고 두고, sin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분의 6이 될 거고, 약분하면 얘는 2루트 3이다. 그게 2R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2는 약분해버리면 결론적으로 R의 값은 루트 3이다 라고 써지겠네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인 법칙을 이용한 변 길이 구하는 문제였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삼각형 ABC에서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을 하래요. 자, 첫 번째 주어진 거는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임을 증명을 하는 건데, 저렇게 각으로서 sin 값으로 주어주면 우리가 할 일은 변의 길이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게 sin A분의 A는 2R인 사인 법칙 중에서 sin A는 변형식으로서 2R분의 A다라는 식으로 사용을 해서 변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지금 보면 얘가 sin A 플러스 sin B가 sin C보다 크다. 그러면 나는 얘를 2R 분의 A 플러스 2R 분의 B는 2R 분의 C다 라고 할 수 있고 2R 약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A 플러스 B가 C보다 크다라는 삼각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있나요? 이렇게 해서 증명을 유도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두 번째 A 각하고 B 각하고 C 각이 3대 2대 1이래요. 몇 도인 거야? A 각이 몇 도인 거야? 그치. 180도를 3대 2대 1로 쪼개는 거니까 90도, 60도, 30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대 B 대 C의 B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sin 90대, sin 60대, sin 30을 구하시면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얘가 1,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1. 그래서 2를 곱해주면 2대 루트 3대 1의 B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야? 1대 루트 3대 2의 B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sin A를 바꾸는 게 2R분의 A로서 우리가 sin A를 이걸로 바꾸는 사인 법칙 변형을 가지고 나머지 식들도 다 바꿔주면 자, A 곱하기 sin A니까 2R분의 A라고 쓸 수 있고 B 곱하기 2R분의 B 그리고 C 곱하기 2R분의 C라고 써지면 결국 얘네들이 쓱쓱쓱 다 지워지겠고요. 그리고 A, B, C는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들이니까 무조건 양수죠. 근데 지금 보면 A의 제곱하고 A 제곱하고 B 제곱하고 C 제곱이 같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A랑 B랑 C랑 모두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A, B, C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저 공식에 집어 넣어 봅시다. sin 제곱 A는 당연히 4R 제곱분의 A의 제곱이고 그리고 sin B 제곱은 4R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겠고 마지막도 4R 제곱분의 C 제곱이다 라고 써놓으면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모를 그대로 다 곱해서 없애버리면 결국 얘가 A의 제곱이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만족하면서 B변이 어디인? A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우리가 3번에 대한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자, 뭐 저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공식은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도 과정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유형을 조금 푸는 순서를죠.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각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몇 도라고 쓰면 돼요? 그치, 얘랑 얘랑 더한 게 여기니까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쓰면 되죠. 그렇게 쓰게 되면 무슨 일이 펼쳐지냐? 각과 변은 알죠. 그치? 각과 변을 알면 당연히 이 각이 있으니까 여기 변을 알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 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당연히 sin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우리가 A가 sin 알파 분의 뭐하고 같아요? AC의 길이와 같다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나 해둘 수 있는 게 우리는 AC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하는데 AC의 길이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만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A 곱하기 사인 알파다라고 될 수 있겠네. 됐어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사인 알파만 양변에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H인 상태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베타를 구해보면 사인 베타를 구하면 그 사인 베타가 AC분의 H다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H는 결국 AC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베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AC라는 길이에다가 누구만 곱하면 사인 베타만 곱하면 그게 H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C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놨으니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H 높이의 값은 얘는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A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조식입니다. 쟤는 A를 옆으로 빼놨죠. 그냥 사인 값 기기를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생활의 활용이었고요. 자, 코사인 법칙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렇게 두 변의 길이와 여기 끼인 각을 주어졌을 때 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지?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으로 나오진 않고요. 해당되는 식이 근호를 포함한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뭐 기억도 안 나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외우셔야 될 식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정해놨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조금 해보면 요 그림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알려준 거는 요 변의 길이와 여기 변의 길이와 요 각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보조선으로서 이렇게 수직인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 H라고 할게요. H라고 두면 요 변의 길이도 이제 뭐 H라고 둘 수 있겠고, 자, 첫 번째 해볼 거는 우리가 H 변의 길이를 구해 볼 텐데 처음이니까 힘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볼게요. 사인 A를 구해보면 이 사인 A가 B분의 H다라고 할 수 있죠.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 H는 결국 B 사인 A다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 A를 구해보면 코사인 A는 마찬가지로 B분의 우리가 AC다라고 쓸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AC의 길이가 AC의 길이가 우리가 B 코사인 A다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쌤이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누구냐? BH의 길이를 C라고 왜 다 틀렸는데 다 끄덕이고 있었어. BAH잖아. 여기 동그라미 쳐 있고 여기가 H가 되어 있으니까 다들 헷갈렸지? 요 점을 H라고 하자고. 요 변의 길이가 C인 거고. 됐지? 그래서 여기가 AH겠고 여기도 AH가 정확한 맞는 표현이 되겠죠. AH. 그리고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건 BH인데요. BH는 당연히 C 변의 길이에서 누구를 뺀? AH를 길이를 뺀 게 BH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C-B 코사인 A다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 결국 우리가 또 직각삼각형에서 맨날 이용하는 피타고라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우리가 A의 제곱은 H의 제곱 플러스 BH의 제곱이더라 라는 거를 이용을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h라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해놨던 게 여기가 b sin a니까 제곱이 되면 b의 제곱 sin 제곱 a다라고 표현이 되겠고, bh는 얘니까 자, 이거 제곱하면 당연히 항 두 개짜리니까 곱셈 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시면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플러스 b의 제곱 코사인 제곱 a다라고 표현이 되네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을 b의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생기면서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게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라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코사인 법칙이 될 거고, 나머지 2번, 3번씩은 이제 변의 위치만 그냥 바꾼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내가 어떤 변을 구하고 싶다. A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A를 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에서 마이너스 2배의 나머지 변들의 곱에 그 변이 바라보는 대각의 코사인 값. 공식으로 보면 여기를 구하고 싶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얘 곱하기 얘의 코사인 A. 되겠죠? 위치상으로도 좀 잘 외워두시면 사용할 때 편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이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변형식으로서,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 변형으로서 뭘 할 수 있냐? 세변의 길이를 주어주면 우리가 각을 구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유도가 굉장히 쉬운 게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를 지금 보시는 요 항과 이 항을 서로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2bc 곱하기 코사인 a는 얘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식이 생겨나는 거고, 그 상태에서 2bc를 나누어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코사인 a는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을 2bc로 나눈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코사인 값을 통해서 a각, 한 각을 구할 수 있다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두 변에 대해서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서 그 변이 바라보는 대변의 제곱을 빼고, 분모는 2배의 얘가 바라보는 대변이 아닌 변들끼리의 곱이더라. 그래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구하고 싶대요.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분자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뺀 거, 분모는 2배의 얘 곱하기 얘. 됐죠?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었고요. 자, 이제 이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또 대표 유형들 한번 쭉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각 C가 120도일 때 A가 80, B가 12일 때 C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처음에 잘 모르시겠으면 좀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를 C점으로 잡으시고, 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으면 일부러 위에를 해주려고, 여기가 지금 120도인 거고요. 그리고 B변이 여기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인 상태에서 여기 C 값을 구하고 싶대요. 됐죠? 그러면 바로 그냥 C의 제곱은 10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0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120. 되셨나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합시다. 안 해도 되겠지?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가 AB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ABC가 있었을 때 A변이 3이고요. B변이 5고 C변이 7이래요. 자, 이때 우리가 C각의 크기, 여기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코사인 C는 우리가 7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아이고야, 다른 데를 봤네.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에 2배의 5 곱하기 3이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힘내라, 얼마 안 남았다.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값 구하시면, 계산을 요거는 이끌어낼게요. 자, 요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대요. 그러면 C각 배도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몇 도일까? 자, 그래프 그려봐. 슝. 음수값이 나오니까 최소 1사분면 아닌사는 소리지. 그지? 근데 180도 이전에 있어야지. 삼각형이니까. 그럼 180도 이전에 120도래. 아니, 120도야. 외우셔야죠. 그지? 아, 잠이 덜 깼나봐. 답을 막 불러주네. 자, 2번입니다. 다음 삼각형 ABC에서 세변의 길이가 13, 7, 8이었을 때 삼각형의 최대인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요거는 아까와 좀 다른 게 아까는 특정 각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세변의 길이를 주어주고 이번에는 어디가 최대각인지를 구하래요. 그럼 세 개를 다 구해야겠지. 끄덕이면 안 돼. 세 개를 다 구하면 어떡해. 귀찮잖아. 그럼 어디 각이 최대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변이 제일 긴 데가 최대각이야. 되겠어요? 그치? 그래서 A고 B고 C면 누가 제일 길어? A가 제일 길지. 그럼 뭘 구해야 돼? 코사인 A를 구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코사인 A 값을 구해보시면 코사인 A는 7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13의 제곱을 우리가 2배에 7 곱하기 8로 나누시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또 마이너스 2분의 1 또 나온대요. 그럼 또 몇 도? 120도. 되셨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삼각형 ABC에서 7분의 sin A 대 5분의 sin B 대 3분의 sin C가 성립할 때 ABC의 최대인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가 얼마야? 은근히 이거 모르더라고. 얼마일까요?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는 몇 대 몇 대 몇? 이제 7대 5대 3. 왜? 7대 5대 3이래. B가. 왜? 이거 큰일 났네. 자, 보시면 7분의 sin A 대 이거는 우리가 5분의 sin B는 3분의 sin C를 우리가 일정한 수 K라고 둡시다. 그러면 sin A는 뭐야? 7K고 sin B는 5K고 sin C는 3K가 되죠. 그러면서 몇 대 몇 대면 7대 5대 3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보자마자 7대 5대 3이구나 판단하셔야 된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때 삼각형 ABC의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래. 또 최대각은 누구겠어? 얘지. 제일 크네. 그치? 변의 길이가 제일 크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코사인 A를 구해야 한다. 그죠? 근데 A 대 B 대 C의 B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 변의 길이의 B는 누구와 같다? A sin A, sin B, sin C의 길이의 B와 같다. 그래서 얘네 셋의 B도 7대 5대 3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각각 뭐 7K, 5K, 3K라고 둔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얘는 5K의 제곱 플러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7K의 제곱에서 2배의 5K 곱하기 3K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차피 K들이 다 제곱들이잖아요. 한 번에 싹싹싹 지워질 거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아까 계산한 거 동일하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A값은 120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게 2번이었고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말하래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이 등장하면 아까처럼 2R분의 A를 사용을 하면 되고, 코사인이 등장을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2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뭘로 다 바꾸자고? 다 길이로 바꾸자고. 됐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 가보면, 첫 번째, 사인 A가 얘는 2배의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C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2R분의 A겠고요. 여기는 2배 곱하기 B니까, 여기가 코사인 B니까 얘는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2배의 CA 곱하기 사인 C니까 2R분의 C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보시면 얘는 2R, 2R은 그대로 약분시켜서 없애버리고 여기 2랑 여기 2랑도 없애버리자고요. 그리고 여기 C랑 여기 C랑도 약분해서 없애버리고 여기 있는 A는 이쪽으로 곱하면 A의 제곱은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데 얘랑 얘랑 또 지워지네요. 결국 남는 게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는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A 코사인 C는 C 코사인 A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여기는 2BC분의 B, 아이고야 2AB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C 곱하기 2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 놓고 최대한 약분해 봅시다. 이 약분, 그 다음에 여기는 C 약분, 여기는 A 약분했고요. 그리고 여기 B 약분해서 없앴어요. 그럼 다 이렇게 없어졌네요. 그럼 위에 분자들만 남는데 거기에서도 B제곱과 B제곱은 또 지워지고요. 넘어가면 2배고 넘어가면 2배인데 결국 남는 게 A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남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도 A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인데요. 4번은 별표를 좀 해주세요. 활용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 나왔다 하면 두 개를 섞어 쓸 수 있는 게 이 타입이 많아서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어느 구분에서 원판 모양인 접시에 깨어진 조각을 추출되었는데 이 글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모양에 줄무늬가 새겨져 있다고 할 때 각 변의 길이가 4, 6, 8일 때 이 도자기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 도자기가 지금 이렇게 생겨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삼각형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으니 이 바깥에 있는 원은 이 삼각형의 뭐야? 무슨 원? 무슨 원? 외접원. 그치? 결국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야?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세 변이 다 있네? 우리는 뭐 하나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 외접원이 쓰일 수 있는 거는 각과 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이 없는 거네? 근데 나한테는 세 변이 다 있네? 그럼 뭘 구하면 돼? 각을 구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구하고 싶은 쪽에서. 그지?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난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작은 녀석. 작은 녀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저 각을 모르니까 쌤은 요 점을 A점이라고 두면 우리가 코사인 A다 라고 두시면 얘는 88에 64, 66에 36, 마이너스 44, 16이 될 거고 2배에 8 곱하기 6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100에서 16 뺐으니까 얘가 84가 되겠고요. 그러면 2, 42, 그 다음에 2, 21, 3, 7, 그러면 8분의 7 됐나요? 자, 그러면 사인 A는 얼마예요?
사인 A는 당연히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로서 구하셔야죠. 그치? 그리고 이것도 빠르게 계산하는 게 분모는 무조건 8이 나와요. 8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자는 뭐 하면 돼요? 얘가 어차피 제곱에서 빼니까 8, 8이 64에서 77에서 49를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근육 씌우면 돼요. 그러면 8, 8이 64에서 77에서 49를 빼니까 얼마야? 루트 15 되셨나요? 그래서 sin A 값이 8분의 루트 15다 라고 두면 우리는 이 R이 결국 sin A 8분의 루트 15분의 A 4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 이렇게 약분해서 만들어 놓고 2 만들어 놓고 얘는 루트 15분의 16 그러면 유리화하시면 15분의 16 루트 15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까지 한번 쭉 해봤습니다.